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5장, 챕터 5고요. 챕터 3부터 3, 4, 5장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히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사이에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민감도를 측정하는 게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챕터 4에서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면 알 수 있다 해서 채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챕터 4에서는 우리가 그냥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채권이 있고, 따라서 여러 종류의 채권 가격이 있고, 따라서 여러 종류의 채권 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채권 시장이 하나고 채권 가격 하나, 채권 금리 하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채권도 여러 종류의 채권이 있고, 따라서 여러 종류의 채권 가격, 여러 종류의 채권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여러 채권 금리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금리는 먼저 채권의 위험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채권의 위험 구조와 금리는 서로 다른 금리들이 서로 다른 채권의 위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채권의 금리가 서로 다른 채권의 위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채권의 기간, 만기까지의 기간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이번 주 강의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텐데요. 이 그림이 이제 미국 장기 채권들의 움직임입니다. 장기 채권이 이제 그 국채가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하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방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 주체가 회사가 되면 회사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기가 긴 것들 위주로 움직임을 관찰을 했더니 1920년부터 최근까지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서로 다른 채권이지만 지금 색깔이 요 녹색은 지방채를 표시하는 거고, 파란색은 국채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까만색이 국채고 빨간색, 파란색이 이제 회사채인데 서로 등급이 다른 회사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지는 이런 서로 다른 채권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채권 금리인데 금리와 금리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국채 금리와 다른 채권 금리와의 차이를 우리가 통상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가 또 나오지만, 근데 그 스프레드가 요 간격을 의미하는데, 까만 거랑 다른 채권과의 간격인데, 다른 색깔 채권 금리와의 간격인데, 그 금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구간에서는 까만 게 제일 밑에 존재를 하는데, 그 다음 194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파란 색깔이 제일 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금리가 제일 낮다가 옛날에는 40년 이후로 가면서는 지방채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죠? 이걸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겁니다. 서로 다른,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금리의 위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첫 번째,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그 국채금리와의 그 차이, 다른 금리와 국채금리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값이 계속 변한다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세 번째네요. 그게 세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떨 때는 지방채 금리가 제일 낮고, 어떨 때는 국채 금리가 낮고,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그 위험 구조의 요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채권의 금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 위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도 위험에 채권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유동성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채권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채권들이 있고, 어떤 채권은 세금 혜택을 덜 받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위험 구조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금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금리의 위험 구조와 금리의 기간 구조를 공부를 할 텐데, 5주차에서 금리의 위험 구조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오늘. 근데 금리의 위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번째는 채권의 부도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채권의 유동성,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고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통상 국채는 발행주차가 미국 국채인 경우는 미국 정부고, 한국 국채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재정증권이라고도 해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그 정부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부도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국채가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위험 같은 거는 뭐 국채도 당연히 그런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도 위험에 관한 한은 국채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국채 금리와 뭐 회사채면 회사채, 지방채면 지방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공채 같은 게 있고, 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금융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채권 금리와의 차이, 국채 금리와 다른 여타 채권 금리와의 차이를 통상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스프레드가 유동성 위험도 반영을 하고 부도 위험도 반영을 하고 세금 이펙트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유동성 프리미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프레드가 상당히, 그 스프레드의 상당 부분은 그 발행 주체가 갖고 있는 부도 위험을 고려해서 부도 위험 프리미엄,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부도 위험 프리미엄이 스프레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생기는 겁니다.